자, 7월의 첫째 주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제 한 주의 시작인데, 제가 말씀드린 거 7월 8일, 왜 7월 8일을 기준으로 잡았냐면, 일단은 관세가 또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상호 관세 유예 연장 안 한다. 자동차는 25% 그대로. 그래서 대기업에 있는 대기업들의 약간 메리트를 못 느끼는 대기업들은 아마 이제 메리트를 느끼는 국가로 이제 공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전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같이 또 이제 나와서 공장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 얘기들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만료를 앞두고서 연장 없다라고 하니까 이게 한 열 몇 개국 되는 나라에다가 이제 그대로 서한이 보내질 거고, 이제 만약에 미국과 어떻게 보면은 서로 좀 이제 좋게 좋게 이제 우리끼리 우리나라끼리는 같이 관세를 부과하지 말자. 이렇게 뭔가 좀 협상이 되는 구조면 괜찮은데, 협상이 안 되면은 그냥 서로 매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상황에서 만약에 또 이제 더 매긴다? 우리 측에서 우리 손해니까 더 매긴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랑 보여줬던 이제 그 관세 전쟁 있죠. 잠깐 막 100%, 150%, 200%까지 올렸던.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약에 25% 부과를 했어요. 아, 이러면 좀 손해 같은데? 그럼 우리 50% 부과할게. 이런 식으로 가는 순간 이제 G2 나라 중국에서도 100%까지 올리다가 서로 또 이제 협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높은 확률로 다른 주변 국가들이 그렇게 하진 못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25% 부과하면 그보다는 더 낮게 부과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겠죠. 아니면 협상 카드가 있으면은 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엄청난 좀 이제 대격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거는 지금 이제 그 예전에 무역 전쟁처럼 관세 전쟁으로 워딩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이거는 곧 이제 그 버틸 만한 나라들은 버티는 건데 버티지 못할 나라들은 뭐 다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를 좀 주목을 해야겠죠. 일단 관세적으로 관세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협상을 하고 이런 단계는 약간의 평시 상황에서 이렇게 가능한 거고, 뭐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는 뭐 그게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왜 알트코인들 잡 알트코인이라고 해야 되나? 로우캡 낮은 알트코인들 왜 불장을 받냐면, 일단은 네, 수현님이 또 가끔씩 오시는데 바이낸스 트레이딩 대회 끝나는 날인데 관련이 있나요? 네, 이런 것도 관련이 있죠. 이제 트레이딩 대회가 결국에는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거래 참여자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쯤에 거의 순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대에 따라서 1, 2, 3등 순위들이 바뀌는 게 어쨌든 대회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마지막쯤에 이제 P&L이라든지 아니면 수익률이라든지 팀 수익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거는 바이낸스에서 트레이딩 대회를 또 이제 빠르게 열리지 않는 이상 일단은 그 유동성이 좀 이제 몰릴 것 같아요. 이번 주까지는 잠깐 아주 짧은. 그런데 바이낸스는 해외 거래소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에 있는 유망한 알트코인들이 막 이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자, 국내 거래소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네, 국내 거래소에서는 굳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그 아다리가 잘 맞아떨어져서 해외 쪽에서 올리는 뭐 로우캡 알트코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됐으면은 그건 좀 잠깐 수혜를 받는 거지, 이 메커니즘이 어떤 식으로 돌아갈 수가 있냐면 제 예상인데, 왜 국내 거래소는 왜 제가 좀 말씀 안 드렸냐면, 일단 지금 해외 쪽에서는 트레이딩 대회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 선물 거래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알트코인 같은 것도 올릴 때도 선물이 먼저 올라가면 펀딩비까지 좀 이제 따라서 먹으면서 현물이 따라온단 말이죠. 근데 국내 거래소의 불장은 현물 주도장이에요, 현물 주도. 국내 거래소에 코인 거래나 레버리지 담보대출 막 이런 것들 없잖아요. 그래서 국내 거래소는 오직 할 수 있는 게 현물 매수하고 현물 가격이 올라가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불장에 있어서는 그런 날들이 예전처럼 오면은 정말 좀 좋기도 하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은 그런 이제 움직임은 아직 안 보이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는 굳이 이제 이제 현물 매수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숏 포지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레버리지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선물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알트코인 선물 상장 페어들이 추가가 된 것들이 좀 이제 변동이 나올 수도 있겠죠. 롱숏 청산되면서 변동 와리가리 치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국내 거래소는 웬만하면 좀 이제 제외를 했는데, 그나마 좀 이제 업비트 거래소는 대형 거래소잖아요. 그래서 상장할 때도 기준점이 굉장히 좀 높단 말이죠. 기준점이 높은 만큼 업비트에 원화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평가가 되어 있는 애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업비트에서 갑자기 기습적으로 신규 원화 상장 이런 것들 해 버리면 또 이것도 호재가 될 수도 있고, 굳이 따지면은 이제 국내 그 업비트는 이제 BTC 마켓이나 USDT 마켓에서 바로 떠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바로 원화 마켓 상장으로 그런 빔들 유동성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이제 그 바이낸스가 곧 국내 거래소로 따지면은 업비트라고 따진다면, 이제 해외에서 이제 그 밑에 있는 게이트나 MXC 같은 거래소는 빗썸 정도라고 저는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좀 이제 나름대로 시가총액이 좀 낮으면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코인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음. 그런 경우에는 근데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도 변동을 하려면 아마도 이제 해외 거래소 있죠. MEXC, 게이트, 쿠코인, 바이비트 같은 거래소에 선물 상장이 되어 있어야지만은 움직일 겁니다. 선물 상장. 이게 핵심입니다. 선물 상장. 왜냐하면 지금은 현물 주도 상세가 이어지면서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현물이 올라가면 선물이 따라가는 구조가 아니고, 알트코인 선물에서 먼저 움직이는 게 현물이 뒤따라가는 그런 이제 어 유동성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려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민코인은 제가 또 이제 원조가 민코인이잖아요. 주한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그 공식적인 영상 중에 하나죠. 메인 배너에 걸려 있는 이제 한 1년 전에 페페코인만 하더라도 지금 뭐 월드코인, 세이코인 막 여러 알트코인들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페페코인 시가총액 2024년 2월 달이죠. 시가총액 거의 한 6천억 가까이 됐던 페페코인이 지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0조 찍고서 시총 한 10조 찍고 지금도 5조입니다. 5조. 5, 6조 정도 됩니다. 5.5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10배, 20배 올라가기 전에 미리 적중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지금은 좀 어렵죠. 왜 어렵냐면 지금 유동성에 대한 흔적이 보이진 않고, 일단 민코인 시즌 3 때는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국제 정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정세가 좀 마무리되고서 이제 그 큰형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잠깐 쉬어가자. 알트코인 불장 만들고 미 증시의 자금들 크립토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하자." 이런 액션들이 있으면은 괜찮은데, 아직은 좀 이제 확신하기는 좀 솔직히 좀 힘들어서 일단은 당장에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넥스페이스, NXPC, 메이플 스토리 N이 최근에 또 이제 악재가 생겼어요. 어떤 거냐면, 이 메이플 스토리 N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엑시 인피니티 있죠. 엑시 인피니티, 엑시.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만약에 포텐이 없으면은 이건 나중에 엑시 인피니티처럼 포텐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됐던 게 예전에 그 업비트였나? ERW.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을 때 상장이 됐었죠. 근데 이런 애들은 예전에 버블 때문에 잠깐 떴다라기보다는요. 게이밍이잖아요, 게이밍. 이게 보시면은 엑시도 상장하고 좀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올랐거든요. NXPC가 만약에 당장에 그렇게 펌프 덤프가 안 나올 거면 이거 나중에 그렇게 저는 대장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장기적으로 봐야 되긴 하겠지만 바닥 기간들 좀 다져지면은 아마 출발할 때는 그냥 이제 순식간에 출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NXPC가 지금은 일단 이게 게이밍의 대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NXPC 이쪽에 그 네임 밸류를 따라갈 수 있는 게임들이 없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 거래소에
국내 게임들 보면은 약간 좀 인기 있는 게임들이 있잖아요. 최근에도 메이플 스토리도 좀 업데이트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실질적인 지금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는 메이플 있죠. 블록체인 이런 것들 없는 그냥 메이플 스토리. 거기에 좀 이제 유입들이 좀 많아지기도 했고 최근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메이플 스토리 N에 대해서는 좀 관심도가 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이거는 결국에는 데크립토 시대가 됐을 때는 게임할 때 무조건 블록체인 시스템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아직까지는 그 법적인 그런 어 게임 어떤 그 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현금 거래가 안 돼요. 이제 게임상의 아이템이랑 현금 거래가 안 되는데, 뭐 보통 그래서 이제 바로템이나 아이템 매니아 같은 거래소 중개소에서 거래를 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법적인 규제가 있어서 이거 나중에 완화가 돼야 되겠는데, 이제 한국인들은 이게 $1,000 밖에 거래가 안 돼요. 이거 한국인들뿐만 아니고 몇몇 나라들은 이게 규제가 되어 있어서 이 $1,000 밖에 거래가 안 됩니다, 여기. 이거 이 마켓에서. 근데 만약에 거래가 풀리는 사람들은 $50,000 이상부터 자유롭게 거래가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안에 게임 아이템들이 비싼 것들은 $10,000,000도 넘고 그래요, 이게 한 부위당. 그래 가지고 이런 것들 거래할 때도, 근데 $1,000 밖에 제한이 돼 버리 $1,000 제한이 돼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유입에 대한 그런 것들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좀 이제 빨리 좀 이제 풀려야만 좀 시장이 좀 활발해지겠죠. 뭐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이건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최근에 NXPC에 여기서 좀 이제 악재가 하나가 생긴 게 뭐냐면, 여기 안에 핵이라는 게 있어요, 핵. 이거는 이제 버그인데, 이 버그를 이제 프로그램을 써 가지고 이 게임상에서 보스가 있습니다, 보스. 이 보스가 주는 아이템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제 내소였나? 저는 게임을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게임을 하지는 않는데 그냥 소식들만 보면은 내소라는 게 이제 주된 그거예요. 여기 메이플 스토리 N에서 내소가 이제 보스를 잡으면 보상을 내소를 주기도 하고, 이 내소를 판매를 해서 마켓플레이스에서 내소를 판매를 해서 내소를 얻습니다. 인벤토리에 내소가 이제 주된 화폐인데, 이 내소를 가지고서 NXPC를 교환할 수가 있어요. 수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NXPC. NXPC를 이걸 수합을 서로 양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쌍으로. 자, 근데 이제 보스를 이제 버그로 잡아 가지고 보상을 받아서 이 내소를 엄청나게 많이 획득을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NXPC로 대규모로 수합된 것들이 정황들이 발견이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핵 매크로 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보스 같은 것들이 어렵단 말이죠. 난이도에 따라서 어려운데, 보스가 이제 대장 몬스터 잡는 거 보상이 그만큼 어려울수록 보상이 더 높거든요. 그런 것들을 버그로 잡았는데 보상을 내소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획득을 한 거를 NXPC로 교환해가지고 이거를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다 보니까 약간의 시세에서도 좀 영향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 매크로 쓰는 사람들을 막지 못하면은 NXPC 계속 풀리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긴 한데, 그게 좀 어렵기도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핵이랑 매크로 같은 것들을 쓰는 사람들이 뚫어서 쓰는 사람들이 쉽지, 그걸 방어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에서도 아이언돔이 좀 이례적이긴 한데, 장거리 미사일이나 이런 미사일들을 쏘는 것들은 쉽잖아요. 솔직히 쏘는 건 쉬운데 그걸 방어하는 게 어렵잖아요, 이게. 아이언돔은 이례적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될 이제 과제 중에 하나겠죠. 일단은 좀 이제 넓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엑시 인피니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엑시가 올랐던 시기에 비트가 올라가기도 했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 기억상으로는 엑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요놈은 진짜 한국에 거래 플레이 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많이. 없었는데, 엑시가 KRW로 좀 비싸게 상장이 됐는데, 상장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12,000원쯤에 상장이 됐죠. 12,000원에서 11,000원쯤. 여기서 이제 한 3,000원까지 떨어졌다가, 그리고 엑시가 제 기억으로는 먼저 상승하고 제 기억으로는 비트가 35K에서
65K인가? 그거 가기 전에 엑시가 먼저 올랐어요. 이거 잘 보시면은 6월 21일에서 7월 15일이죠. 요 상승텀. 5,000원에서 3만원 갔을 때거든요. 3만원? 6배가 올라가기 전에. 이때 비트가 어땠냐면 비트 한번 이제 엄청 크게 폭락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맴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 기억상으로는 여기 보이시죠? 비트 가격은 요랬거든요. 근데 엑시 인피니티가 먼저 이제 대장주가 먼저 게이밍 대장주가 먼저 올라가면서 P2E 올라가면서 그 뒤를 좀 따라갔던 케이스를 만들어내긴 했는데 그게 NXPC에서 만들어질지에 대한 아직은 확신은 좀 어렵겠지만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7, 8, 9월, 10월을 넉넉히 불장으로 보낸다면은 그것도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또 이제 하나 걸리는 거는 오피셜 트럼프를 저는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민코인 좀 반등하고 다시 저는 이거 한 5달러까지도 다시 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피셜 트럼프 민코인 5달러까지 떨어지면 다른 코인들은 더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일주일 정도로 잡아보고 있습니다. 일주일. 일단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관세 바로 이제 얘기들 나오기 전까지 일주일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 거래소에 좀 이제 유연해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어쨌든 나중에는 결국에는 개인 지갑들 사용하시면서 덱스 거래소나 이런 데들 많이 사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개인 지갑 사용하시면서 익숙하지 않으셔도 결국에 그런 것들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미리미리 사용을 하는 게 낫겠죠. 굳이 좀 추천을 드리자면 일단 뭐 바이낸스는 뭐 시드머니가 좀 많으시면 바이낸스에서 거래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좀 무난하긴 하죠. 왜냐면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고래들 전용 지금 거래소예요. 바이낸스는 고래 전용 거래소입니다. 고래 시드머니가 많으면은 어떻게 보면 그 물량들 받쳐주는 그런 이제 호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고래들이 많이 쓰는 거래소지 시드머니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그나마 좀 이제 바이비트도 워낙 좀 큰 거래소여서 좋기는 한데 이제 아마도 이제 바이낸스를 무섭게 좀 쫓아가고 있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OKX 거래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비트겟은 워낙 또 이제 유명했었지만 이제 그 다음 자리를 게이트와 MEXC가 이제 넘보고 있습니다. 게이트와 MEXC 요 두 개는 아마 이제 신규로 출시되는 보석들도 많이들 나올 겁니다. 그리고 후오비는 사용을 안 합니다. 후오비나 쿠코인은 어쨌든 쿠코인이랑 후오비에 있는 것들이 게이트랑 MXC에 있기 때문에 굳이 사용은 안 하고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이제 그 요즘에 청산되는 것들도 보시면 자, 이 코인글래스에서 청산되는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은 국내 거래소에 딱 이제 국한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다 이제 선물 청산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 유동성 자체가 선물로들 청산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누군가의 또 희생이 있어야지만 가격들이 변동을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이거는 진짜 불장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물 청산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제 순수하게 이제 그 유동성 있죠. 현물 유동성, 현물이 올라가면 선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진짜 건강한 불장인데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 느끼겠어요. 아직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일주일 정도를 지켜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